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19일 기술적 분석의 이재용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뭐 트럼프가 계속 중동 순방 쪽을 다녀왔기 때문에 나름 호재 소식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복귀하자마자 또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는 돌들, 작은 돌, 큰 돌들을 좀 던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소식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무디스가 미국 신용을 좀 강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미 피치랑 S&P가 낮췄었기 때문에 마지막 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처음 낮췄을 때는 그때는 충격이 컸습니다. 그때는 S&P 500이 6% 이상 떨어졌었고, 두 번째 낮췄을 때는 한 1.4%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S&P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영향이 있을지. 중요한 거는 지금 위치 자체가 약간 아래였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변곡을 만들 수 있는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월마트가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단계 이제 그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당연히 트럼프 귀에 들어갔을 테고,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이 관세 부담은 중국 기업과 그 다음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월마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감수해야지, 그것들을 고객으로 넘기면 안 된다. 고객과 내가 주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란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론적으로는 관세라는 게 부과가 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물론 10% 올린다고 10%가 모두 이제 소비자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고객한테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계속 트럼프가 그것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오히려 외국이 내는 어떤 일종의 어떤 세금, 혹은 우리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르는 건데,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 관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살짝 부각되려다가, 이제 워낙 관세율에 대한 것들이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전히 지금 상승의 오버슈팅 구간, 더군다나 이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했었던 어떤 기관들의 선물 매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받쳐지면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의 연못에 작은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점점 거세지듯이 혹여 변곡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정도로만 좀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좋은 재료다 나쁜 재료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뭐 지수적 전략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더 가든 말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미국이 출렁거리면서 2400이 깨지고 2323이 와도 했던 이야기가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큰 추세와 파도는 그렇게 움직일 텐데, 단기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240일 갈지 안 갈지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는 구간이다. 다만 확보한 현금이 있다라 그러면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장 종료하고 나서 무디스가 그 신용 공등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후반에 살짝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뭐 저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존의 흐름들은 최소한 1, 2%는 움직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과연 월요일 갭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들과 맞물려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구간을 조정 없이 단숨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만들어져야 될 조정 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전고에서 얼마 남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또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했죠. 각국하고 다 개별 협상을 할 수 없어서 일관적으로 내가 공정하게 잘 매겨 가지고 통보해 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까지 그러니까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는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상승세가, 즉 결론이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즉 시세가 또 결론을 끌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묻혀지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제 시세가 움직이면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관심사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세가 이제 올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이제 어떤 거시적인 위기가 끝났느냐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진 않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슈팅을 보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지표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채를 물량을 좀 줄였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한 매도였다, 그래서 달러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파장, 특히나 미묘하게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사실 정상 궤도를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신경 써가지고 내가 전략을 짠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세가 움직이면 그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선 내줄 거 내주고 여길 가든 말든 그거는 내가 내 깜냥만큼 갖고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큰 틀의 흐름에서는 돌아섰다고 이미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제 미국의 관세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구간이 나왔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거. 다만 여기에서 더 떨어질까봐 매도가 아니라 매수라는 이야기. 여기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버스를 뒤집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 전고 정도는 올라가야지 고민하는 거지, 여기서 뒤집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수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효율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2차전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특히나 중국 관세가 낮아지면서 그런 흐름들을 더 보이고 있는데,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여전히 현 시장에는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진짜 상승이고 진짜 좋은 시장이면 순환매가 계속 돌아서 지금도 현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추세가 그렇게 돌아서 계속 무상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돈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